차렷, 경례. 자, 우리 학생들, 우리 첫 시간 강의 잘 도움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시간에 드릴 얘기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그 임혜진 학생이 질문한 거 있잖아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그럼 오늘 그럼 실전편인가요? 그래서 실전? 오늘은 실전. 좋다. 실전. 다 같이 실전. 하나, 둘, 셋. 실전. 자, 실전 연금 전략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금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뭐가 있는지. 그래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연금 제도가 지금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초연금. 그게 국민연금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셔. 근데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 이런 질문 해야지 서로 배울 수 있잖아. 만약에 이런 질문 제가 안 했으면 평생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공식적인 용어는 기초연금이에요. 근데 대부분 노령연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국민연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헷갈려요. 자, 기초연금 말고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 제도에서 나중에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연금도 있고 장애연금도 있고 유족연금도 있어요. 받는 종류의 하나예요. 그리고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0명 중에 7명한테 국가가 무상으로 드리는 연금이에요. 네. 이게 원래 기초노령연금이었다가 이거랑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기초연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령연금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용어는 기초연금이다. 알고 계시면 돼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0명 중에 7명한테 드리는 거잖아. 우리도 여기 지금 현재 5명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은 받는 거예요.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은 저거는 무슨 기초생활수급자 막 이런 우리가 기초에 대한 게 뭔가 좀 뉘앙스가 안 좋아서 저거는 무슨 사회에서 조금 없으신 분들이 받는 건가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10명 중에 7명이 받는다. 금액은 얼마나? 금액. 네. 금액은 1인당 30만 원. 매달요? 매달. 근데 내가 열심히 내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순수하게 복지제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한 푼도 안 냈지만 30만 원 받을 수 우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은 그러면?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이 전체 인구의 70% 이하이신 분. 이야. 10명 중에 7명. 그게 현재 기준으로 얼마냐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69만 원. 부부 가구,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270만 원 정도. 이 정도 소득이 안 되면 다 받는다. 그럼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만 원 받고 있는데 못 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환산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가 아닌 이상 뭐 5억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소득이 한 200만 원 있어도 충분히 세상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기초연금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다. 그리고 부부면은 30만 원씩 2명이니까 얼마? 60만 원인데 2명이 다 받는 경우에는 거기서 20%를 할인해서 받아요. 감액하는 거죠. 그래서 48만 원 받아요. 그래도 48만 원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평생 나오잖아. 근데 저게 저거 이제 매달 이렇게 수입이 있거나 이게 네. 합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때 일을 막 많이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또 계속 놀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소득을 가지고 올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주고 그 다음에 내년에 되면 또 전체 국민의 평균이 약간 올라갈 수 있잖아. 다 소득이 올라가면 지금 아까 제가 169만 원, 270만 원 얘기한 것도 올해 기준이에요. 내년이 되면 이게 280만 원, 290만 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나이가 들면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점점. 그러면 처음에는 기준에 안 들어왔는데 기준이 올라가고 내 소득이 줄어들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네. 신청 어디 가서 어떻게 해?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주민센터. 요즘은 동사무소는 아니고 주민센터죠. 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 되든 안 되든 신청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근데 내가 떨어졌어. 이제 자격이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평생 포기하면 안 돼요. 내년에 또 매년, 신청. 매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아서
그래도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뭐가 뭐라고요? 쟤는 안 되면서 맨날 왜? 아유, 와서 저러냐.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어떻게 보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신청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기초연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죠? 국민연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여기 다 가입돼 있으시죠? 네. 이 중에 공무원 없잖아? 네. 네, 그죠? 예. 공무원 배우자를 두신 분? 도 없고. 공무원 연금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뭐 공무원 사학연금 좋은데 어쨌든 국민연금을 다 가입하고 계신 거예요. 88년도 3월 달에 국민연금이 시작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이거 국가에서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가입도 부정적이고 그래서 막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년, 30년이 흐른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는 각종 연금 중에서 제일 낸 돈 대비 가성비가 좋은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공단 용어 중에 수익비라는 게 있어요. 수익비. 내가 낸 돈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런데 국민연금은 최저가 1.7. 내가 평생 낸 돈 대비 170%, 1.7배를 받는 것이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5배, 6배, 10배까지 받아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 주변에 어떤 분은요 4천 몇백만 원인가 네. 5천 그러니까 그동안 낸 게 다 낸 게. 그 정도인데 매달 7, 80만 원씩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미 1억 가까이를 받았다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계속 받을 받으셔야 거예요. 돼요. 네. 국민연금 최고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이 사실 그래서 최고긴 한데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후세대들에게는 그러니까 점점 그게- 기금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예, 이게 그래서- 고령화되니까 네. 또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근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연금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못 받을 일은 없다. 다만 그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좀 더 해야 되거나 아니면 세금 부담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못 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낼 필요는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다 뭐 10대는 아닐 거고 지금 왜 웃어요? 정체성에 자꾸 혼란이 옵니다. 저희는 고등학생이죠. 저희는 뭔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몇 살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희들이 좀 많이 꾸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냥 저희 어머니 세대 50대로 맞춰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어머님, 부모님 네, 세대로 네. 해서 5, 60대로 맞춰 볼게요. 자, 그러면 네, 5, 60대에 이제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준비한다. 그럼 우리 이진 학생이 지난번에 어머님 사례 한번 질문한 적 있잖아요. 네. 그죠? 뭐라고 질문했죠? 아니 제 얘기였어요. 아, 제 얘기였어요. 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만기가 네.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느 날부터 이제 더 이상 부을 필요가 없고 네. 이제 계속 타가는 건데 네. 이게 타는 거를 좀 늦추고 왜냐하면 네. 연금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제가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연금 타는 시기를 늦추고 네. 붓는 시기가 끝났는데 더 계속 붓고 싶다. 네.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연금 개시 연령이 지금 현재 65세인 거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아요. 근데 6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65년부터 68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4세에 받고 61년부터 6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3세에 받아요. 뭐 그렇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62세부터 받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가. 어머님이. 네네. 우리 엄마가 너도 몇 살이야? 아, 이거 우리 엄마가 말씀 드리고 자, 그래서 62세, 63세인데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 납입이고 60세가 지나면 납입에 대한 의무가 사라져요. 직장에서 월급에서 연금을 띄어가던 사람도 딱 60세 생일이 지나면 직장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안 띄어가요. 더 이상 안 내도 돼. 자율적인 거예요. 자율적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국민연금이 나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더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도 연금 개시 전 62세, 63세 연금 개시 전날까지 매달 낼 수 있는데 이미 계속 가입으로 낼 수 있어요. 금액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되게 유리하잖아요. 지금 세대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한테 가셔가지고 계속 내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근데 또 연금을 또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은 사실 구조상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고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비슷하게 나눠주는 사회복지제도의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참 수입이 많을 때 국민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나는 네.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내 돈이 막 빠져나가니까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 금액을요 네. 좀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바로 뛰어가기 때문에 손댈 수 없고. 그러니까 저희는 프리랜서니까 수입이 많을 때는 많이 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계속 작년에 한 해 거의 놀았는데 네. 계속 그 돈이 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왜냐면 사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1년치의 그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1년치의 소득을 보고 연금액을 납입액을 결정하거든요. 아, 자기네가 알아서? 예. 그런데 왜냐면 지금 결정된 금액이 작년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나는 지금 놀고 있는데 손가락 빨고 있는데 작년 소득은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올해 소득이 없다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금액을 낮춰줄 수 있어요. 아, 요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요청 안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아까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약간 비슷하게 받지만 얘들이 가성비가 훨씬 좋고 이분들이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유리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민연금은 5, 60대 연령층에서는 국민연금을 1순위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자영업자로 하시거나 또 중간에 쉬었던 분들이 과거에 안 낸 기간이 있어. 예, 건너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소득이 없어서 못 낸 기간도 있고 그런 기간들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고 건너뛰면 끝나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내신 분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과거에 안 냈는데 그거를 10년치를 지금 한 번에 몰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그러면 이 추후 납부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하면 연금 수령액이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올라간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 추후 납부를 언제 해야 할까? 추후 납부를 시기가 있어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되고 언제 해도 되는데 추후 납부를 지금 할 필요 없다. 연금 개시 전날 하면 된다. 되도록 늦게 하는 게 되도록 늦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를 들면 55세다. 내가 추후 납부를 하는 거 지금 해서 연금을 63세에 받으면 8년 후에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먼저 내나 늦게 내나 차이가 없어. 약간의 소득 대체율의 차이를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멈출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럼 우선 지금까지 낸 거를 나 스탑하고 연금 개시 전날 내가 네. 이거 다 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돼요? 그런데 진짜 좋다. 네, 이제 좀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근데 소득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소득이 있는데 안 낼 수는 있기 없어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내는 경우가 생긴 사람들, 그 경우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는 것보다 사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지금 내서 연금 수령이 올리는 것보다 지금 1,000만 원어치 삼성전자를 사고 그리고 8년 후에 삼성전자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돼 있다. 네. 그럼 거기서 1,000만 원 빼가지고 내는 추후 납부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미리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놓치는 게 되는 거니까. 그죠? 예. 특히 작년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안 한 기간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다 추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10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0년 하나, 나중에 10년 하나 큰 차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장 좋은 제도이자 아킬레스건 이게 바로 유족연금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내가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50에서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네. 얼마나 좋아. 네. 내 연금을 내가 가입했는데 내가 가입했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내가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남은 금액을 60%를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하니까 좋은 제도죠. 그렇죠. 그런데 국민연금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사회복지제도다 보니까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부인도 국민연금이 있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 받다가 내가 죽게 되면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려고 받더니 네. 부인도 국민연금이 있어. 대부분 그렇죠. 네. 다 요즘 많이 가입하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러면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그러면 네. 둘 중에 많은 건데 어떤 거냐면 부인이 본인 걸 받겠다. 그러면
유족연금을 아예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의 30%를 줘요. 아, 계산 잘해야 되네. 그러니까 얼마? 아까 30만 100만 원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얼마? 30만 원. 아니지. 유족연금의 30%. 아, 유족연금의 30%. 그렇지. 60%의 30%. 그럼요. 18만 원 받는 거. 18만 원 받게 됩니다. 60만 원에 30. 계산 잘해야 되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 연금을 포기했어? 그럼 유족연금을 60만 원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부인께서 국민연금을 부어 오셔가지고 한 20만 원 받아. 많지는 않으나. 근데 20만 원 받았고 18만 원 받아봐야 38만 원이잖아. 차라리 그러면 이거 안 받고 유족연금을 60만 원 받겠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부인이 평생 내온 국민연금은 전액 못 받는 거예요. 헐. 두 분이 배우자가 평생 오래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제도. 하지만 한 분이 좀 일찍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 미혼인 사람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미혼일 사람. 미혼이 미혼인 사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사회가 독신 가구가 많잖아요. 독거가 1인 가구도 많고 결혼도 안 하고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도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평생 국민연금을 냈어. 근데 내가 한 푼도 못 받고 돌아가시거나 혹은 조금 받다가 돌아가셔. 자, 그러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돼. 근데 배우자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러면 누굴 보냐면 부모님 봐. 부모님. 근데 내가 죽을 나이에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실 일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유족 없어. 자녀가 있어야 돼. 자녀도 25세 미만 자녀 있어야 되는데 뭐 숨겨놓은 자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없잖아.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없어. 없어. 자, 그러면 형제자매 안 돼. 상속인 범위 내 법적 상속에서 형제자매는 상속 권한이 있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권한이 없어. 그럼 만약에 자기가 유언을 썼어요. 없어. 나는 이 연금을 그거는 누구에게 주시오.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실제로는 유족 그냥 평생 내고 못 받고 가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혹시 이혼을 했어 이혼. 이혼. 네. 이혼을 하면은 뭐 혹시 뭐 이게 분할연금 제도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혼인했던 결혼했던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그 5년 동안 그 결혼했던 기간 동안에 기여했던 부분 전체 연금 100만 원 받는데 그 중에서 50만 원 같이 살았다. 그러면 50만 원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눠줘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분할연금은 서로 같이 살다가 헤어진 거기 때문에 내 거도 나눠줘야 되고 저 사람 것도 나눠받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네 건 네가 가지고 내 건 내가 가지자. 이런 게 많이 강하죠. 자, 그럼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남편은 국민연금이고 부인은 공무원연금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받다가 돌아가죠. 그럼 유족연금이 부인에게 지급하려고 받더니 부인이 공무원연금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훨씬 많지. 공무원연금 받아야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까? 아, 둘 다 줘? 둘 다 받아요. 야, 그러면은 야 공무원 하는 게 진짜 짱이다. 혹시 사학연금은요? 사학연금도 마찬가지. 사학연금? 공무원끼리는 공무원 사학 이런 같은 연금끼리는 안 돼요. 근데 국민연금과 공무원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우리 공무원 되자.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겠네.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 배우자를 얻으면 돼. 우리 집사로 공무원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네. 아, 미래의 장가가면. 우리 국민연금까지 봤어요 이제. 자, 국민연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과 더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IRP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IRP. 이제 퇴직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이게 퇴직금은 대부분 다 회사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건데 자영업자들은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준비 못하니까 IRP를 만들어서 준비해라 라고 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열심히 근무해서 퇴직금 쌓으면 이 퇴직금을 나중에 IRP로 넣어서 퇴직금을 받게 돼 있어요. IRP와 같은 것이 연금저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 이게 세제 적격 연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입하시게 되면 매년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연간 세액공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럼 IRP는 추가로 300만 원까지 합치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거를요 제가 해지를 하겠다 했더니 그동안 낸 세금 다시 돌려줘요 그럼요. 이러더라고요. 세금을 공제해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라
라는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나중에 인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연금,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라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면 이건 세액공제 한도가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버님 중에서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작년, 올해, 내년까지 여기다가 추가로 200을 더해드려. 900만 원?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900만 원까지. 이거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900만 원 아무 때나 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여름을 지나고 있으니까 지금 내도 되고 지금 못 내겠다 그러면은 12월 말에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바로 세액공제 혜택 은행 받을 수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가입하고 있는 연금 저축 회사에 금융회사에 네,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보험사도 있어요. 어디든지 하셔도 상관없고 그 가입하고 있는 회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은행에 있는데 굉장히 은행의 수익이 낮다. 그러면 이걸 증권사로 옮길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증권사에 가서 은행에 있는 거 옮겨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하고 신분증만 보여주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개인연금. 개인연금 보험.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연금저축도 보험사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IRP도 판매하고 있는데 개인연금보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사 가서 내가 이런 연금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들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추가로 가입하는 보험들이 이제 개인연금보험이에요. 이건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뭐 있죠? 개인연 생각이 안 나지? 아니 있어요. 이름이 뭐야 이름이? 자. KB생명의 여기 나와서 앉아가지고 1분 동안 생각해. KB생명의 변액 아, 변에 들었구나. 변했고. 너 내가 변에 들었다 망했잖아. 나는 왜 망했을까? 이런 참. 변이 있는 변동성이 크더라고. 똑같아. 자세 좋다. 재영이보다 잘한다. 자세가 좋아. 얘 나보다 젊었잖아. 자, 생각이 나요, 생각이? 생각이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에까지 갔어. 변에까지. 변액 그 좋아요. 아니 변액,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입니다. 변액 연금 가입했어요. 네. 수익이 어때? 그냥 저는 수익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꾸준히 네, 저축하듯이. 느낌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연금 적게 나오면 이제 항의할 거 아니야. 나는 수익 안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금이 적냐 이렇게 항의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네네네.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본인 자산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 가지시고 수익 체크하셔야 돼. 저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건 제가 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못 쓰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깨가지고 이런 바꿀까요?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 뭐 중간에 인출할 수 있어요.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창을 사서 방패로 쓰는 거예요. 창을 샀으면 뭘로 써야 돼? 창으로 써야지. 근데 창으로 막을 수도 있어 사실. 근데 방패만큼 효과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전환하는 순간 사실상의 종신보험 계약은 해지가 돼요. 그리고 그 해지한 돈으로 연금을 재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객에게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종신보험을 자꾸 저축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금 목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금리 연동형 연금들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입했던 개인연금들 중에서 금리가 낮은 것들은 수익이 별로 안 날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중고등학생이 했듯이 금리가 낮으니까 수익을 내려고 변액연금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수익이 나면 좋지만 그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금들이 하이브리드형. 그러니까 최저 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나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품들은 거의 5%까지 최저 보증을 해줘요. 되게 좋잖아. 5%면 뭐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5%를 그냥 줄까? 조건이 있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조건이 뭐냐? 반드시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나눠 받아라. 그러면 뭐 우리가 되게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찍 죽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일찍 죽어도 5%를 보증해줘요. 그런데 중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거나 그거 안 된다. 연금이 아니라 저축 목적으로 빼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를 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개인연금에 대한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이제 주택연금. 그거는 집으로
연금 받는 거. 그거는 진짜 나중에 노후에 집 말고는 내가 다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다. 이제 사실 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담보 대출 형태인데 내가 집값 이상의 연금을 받아간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평생 동안 지급을 보증해주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중에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거지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집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속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굉장히 좋은 노후 준비 수단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어리지만 어머님, 아버님 연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2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훨씬 좋은 수단이에요. 20대부터요? 예, 특히 국민연금은 다들 가입하고 있죠 지금? 네,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가입하는 거다? 직장 가지면 바로. 아니지, 18세. 18세부터? 18세부터 가입하는 거다.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어요. 수입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네, 신고하고 가입하면 돼요. 대신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니까 사실 가입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18세에 한 달치를 내는 거야. 한 달치를 내. 그리고 시작했다. 점 찍었지. 그리고 나서 안 내. 못 내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직장 생활 시작할 때 다시 국민연금을 가입하잖아요. 근데 지난 10년간 안 냈잖아. 그죠? 이 안 낸 건 안 낸 거잖아. 그런데 내가 18세에 한 달치를 냈으면 이 안 낸 기간이 추후 납부가 가능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되는구나. 그런데 18세 한 달치를 안 냈어. 얘는 28살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추후 납부가 안 돼요. 오늘 도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잘 공부하셔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과제는 오늘 과정은 여기서 마치고 시험이 있어요.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미리 얘기를 안 해. 급작스러운 퀴즈가 있는 거죠. 이제 공부한 걸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과정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퀴즈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차렷! 정해!